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가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주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종합 스포츠 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세계 태권도 연맹 업무 협약의 사업 부지 중 목현동 산 25번지 1호는 시유지로서 MOU 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제280회 광주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시 요구했던 광주시가 MOU와 MOA를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 시정질의 시 보여드렸던 PPT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절차를 보면 준비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확정합니다. 이후 상대 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 체결할 예정인 한 건의 MOU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 자료, 자체 검토 자료, 상호 협의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어 그 과정이 거치지 않은 MOU, MOA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 대법원은 지자체 기업 간 MOU 분쟁에 대한 판례에서 앞으로 지출할 예산, 공유재산 관리 등이 포함된 협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에서 5월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4-4 규정에서 정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사항이 우선 제한 수용 여부 통지 시 필수 절차인지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의 입안을 제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한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자체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침 3-4-4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5명의 변호사의 법률 자문 의견도 국토부의 회신 내용과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초 제안서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 과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시 쌍용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지침 제3장 제17조 평가 분야 및 배점 기준을 보면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개량평가인 공원 시설의 설치 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개량평가인 사업 목표 및 계획 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 효과는 25점입니다. 반면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 2 제안서 평가표를 보면 공원 조성에 대한 평가 점수는 개량평가인 공원시설의 설치 비용 및 면적은 20점, 비개량평가인 사업 목표 및 계획 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 효과는 10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량평가 대비 비개량평가 비중을 절반이나 줄이는 것은 비개량평가의 점수가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투명한 심사를 약속해놓고 정작 평가 점수표는 비개량 평가 점수가 개량 평가 점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 요소 중 비개량 평가 점수가 개량 평가 점수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제3자 제한 방식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 2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 7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자 제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 요소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허브섬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사업의 추진 목적은 허브섬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허브섬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허브섬 조감도 중에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허브섬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장소입니다. 전체 면적의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은 허브섬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허브종에 대한 검증 부족과 유관기관 협의를 피하기 위한 면적 9,828제곱미터로 제한해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 5억 7,900만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허브섬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10월 14일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식재했던 허브는 다 지금 고사된 상태고 주변에 초록색으로 있는 이 풀들은 잡초입니다. 이쪽 역시 고사된 허브들과 잡초가 뒤죽박죽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허브가 일부 고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지의 관리입니다. 허브가 고사되면 방치하고 잡초가 무성할 때까지 도대체 관리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10월 딜라이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허브섬이 탈당호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고 허브 중 특히 습기에 약한 품종인 라벤더를 식재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허브섬에 식재되는 허브 종류 및 규모 등을 검토해 적정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합니다. 허브섬은 팔당호 상류에 위치해 있어 지역 특성상 한강수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야외 무대, 육묘장, 관리사무실, 판매시설, 음식점, 푸드트럭, 주차장, 화장실 등 개발 행위 및 시설 설치가 불가한 곳입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허브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남종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브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품 개발 및 제조가 아닙니다. 허브 농사를 통해 수확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며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남종면은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2.3%를 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허브 농사를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허브섬은 제초제 및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약 사용 없이 다품종의 허브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허브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인건비를 추계한 자료는 있습니까? 광주시는 남종면 사회적 기업에 주차장, 판매장, 푸드트럭, 자전거 대여 사업, 체험학습 사업, 특별 행사 요금 등의 수익 사업을 위탁해 허브섬 유지, 보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당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이 사회적 기업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 된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역시 광주시는 도시관리공사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을 준 상태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도시관리공사 위탁받은 사업 내용을 다시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 주려고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남종면 주민이 허브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설립 목적 및 위에서 언급한 사업 내용에 대해 얼만큼 이해하고 동참할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섬 추진 중 저촉될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국토부, 한강유역청 등 해당 기관과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 참여 여부를 포함한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설립 목적, 역할 등을 포함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허브섬 조성 사업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동원 광주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 시정질의 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시장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